오늘 언급하는 불행한 사례들은 강력한 인생 교훈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삶이 딱 6개월 남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못 가본 여행지, 못다한 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혼, 죽음보다 더 두렵고 죽음보다 더 절박했던 그 소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평생 참았는데 죽을 때만큼은 내 이름으로 죽고 싶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실 겁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등장 인물과 장소 등은 가명으로 각색했습니다. 사례 1. 내 이름으로 죽고 싶었어요. 위안말기 63세 여성 순자 씨 이야기. 1960년대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순자 씨. 19살에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남편 철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안 마셨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순자 씨의 삶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며느리였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남편의 아내였어요. 순자는 없었어요. 4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순자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얼 먹을지, 아이를 몇 명 낳을지 모두 남편이, 시어머니가, 집안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63세 되던 해봄,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1, 2년은 가능합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원하지?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순자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가 빠지면서도 그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던 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 같아요. 순자 씨는 이혼 후 10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그녀는 생전 처음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생전 처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당 자리를 직접 골랐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1년 동안 평생보다 더 많이 웃으셨어요. 사례 1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우리는 종종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기대 속에서. 순자 씨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사례 2. 당신 곁에서 죽기 싫었습니다. 폐암 말기 58세 남성 준호 씨 이야기. 준호 씨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었고 자식들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결혼 32년 차 아내 미경 씨와는 소위 말하는 그냥 사는 부부였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미경 씨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58세 되던 겨울, 폐암 사기, 시한부 6개월, 준호 씨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 곁에서 죽어야지? 그건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아주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서로를 향해 단 한 번도 진심을 말하지 않은 두 사람. 준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나 암이야.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 아니, 그럼 왜? 준호 씨는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마지막만큼은 솔직하게 살고 싶어서. 아내 미경 씨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 말 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남이 된 두 사람은 오히려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미경 씨는 옆에 있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닌 그냥 오래된 사람으로서. 준호 씨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엄마가 보이더라. 이상하지? 사례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형식이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형식입니까? 진심입니까? 사례 3. 아이들에게 이 결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유방암 말기 41세 여성 지연 씨 이야기. 지연 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12살 딸, 9살 아들. 남편 태영 씨는 나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미성숙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지연 씨를 한 번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네가 써? 라는 말을 결혼 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암 진단 전까지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지연 씨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면 아이들은 아빠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자랄 거야. 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런 남자를 만날 거야. 아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런 남자가 될 거야.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 태영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양육권을 무기로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연 씨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살길 원합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졌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를. 생일마다 열어볼 편지, 졸업할 때 열어볼 편지, 결혼할 때 열어볼 편지. 그 편지들 속에는 한결같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절대 그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마. 지연 씨는 이혼 후 2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딸의 중학교 입학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 3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사례사, 평생 강한 척했는데 죽기 전엔 약해지고 싶었어요. 전립선암 말기 71세 남성 영식 씨 이야기. 영식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 말을 자식에게도 전했습니다. 아내 복순 씨와의 결혼 생활은 47년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아내가 울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1세에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자 영식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평생 가만 척했던 그 시간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복순이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영식 씨가 이혼을 원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간병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저 사람 인생도 있잖아요. 내가 평생 그 인생을 짓밟고 살았는데 죽으면서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내 복순 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하지만 영식 씨는 설명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야 해. 자식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내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47년치 서운함을 다 녹이네.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식 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복순 씨는 매일 밥을 해서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됐지만 진짜로는 처음으로 부부가 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복순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47년 만에 처음 들은 그 말에 복순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강한 척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비겁한 일이 됩니다. 영식 씨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진짜 용기를 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 말을 아끼다가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오늘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준호 씨, 지연 씨, 영식 씨.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나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만큼은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참습니다. 관계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뭘 원했지? 그 질문이 왜 하필 마지막에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당신의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아야 할 것과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앞뒤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